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니라 사주와 육효, 그리고 실제 사건이 어떻게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어떤 남자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귀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동거를 해도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명식은 임자년 신해월 기유일 을축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간 기토를 중심으로 전체 기운을 보면 수와 금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고 토는 중심을 유지하려 하지만 외부 수 기운에 의해 지속적으로 압박받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으로는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판단력을 가지면서도 감정과 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신년주 임자에서 자수는 음령적으로 원한령과 단절령의 성질을 가지며 불임사 음령관법 기준으로 보면 상문지에 해당하여 삶의 기저에 이미 이별과 단절의 흐름이 깔려있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관계의 출발점 자체가 안정적 결합보다는 감정의 왜곡과 반복적인 끊어짐을 동반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운함과 집착, 그리고 감정의 뒤틀림이 함께 작용하는 특징을 만들어낸다. 임수 재성은 외부 인연과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 재성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사람과의 연결 자체는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뜻이지만 자수 원한령과 결합되면서 그 연결이 순수한 안정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감정적 부담과 갈등을 동반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결국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히려 유지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월주 신해에서 해수는 무열령과 수장령 그리고 귀물령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음령관법에서는 양인지로 작용하여 관계의 시작과 유입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그 인연이 정상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어딘가 비틀리거나 끊어질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는 겉으로는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어질수록 균열이 발생하는 특징을 만들어낸다. 신금식상은 표현과 행동의 통로로 작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성향을 강화시키며 해수의 생조를 받아 그 작용력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 명식은 감정이 행동으로 빠르게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관계 형성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동시에 관계의 지속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해수에 포함된 귀물령의 작용은 보이지 않는 관계나 이중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어 겉으로 드러난 관계 외에 또 다른 연결이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삶에서 한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감정과 인연이 얽히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일주 기유에서 유금은 배실령과 단절령 그리고 원한령의 성질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음령관법에서는 병액지에 해당하여 관계 자체가 병들어가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특히 배우자 자리에 해당하는 일지에 배실령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관계 내부에서 방향 전환이나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기토일간은 본래 안정과 균형을 지향하지만 유금식상의 강한 작용과 수기운의 압박 속에서 중심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감정과 상황에 따라 선택이 변화하는 흐름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선택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반복하게 만든다. 유금은 또한 금 기운의 중심 역할을 하며 이후 대운과 세운에서 사화가 들어올 경우 사유축 삼합 금국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이 금국은 식상 기운을 극대화시켜 자신의 의지와 행동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도록 만들며 기존의 관계나 규범을 벗어나려는 성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시주 을축에서 축토는 유산령과 조상령 그리고 신주론재령의 성질을 가지며 음령관법에서는 결합지로 작용하여 관계가 형성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고 얽히는 특징을 가지지만, 그 결합이 순수한 안정이 아니라 여러 요소가 뒤섞인 상태로 유지되는 구조를 의미하며, 이는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감정이나 선택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을목편과는 이성인연을 의미하는 기운으로 작용하여 특정 시기에는 강한 끌림과 관계 형성을 유도하지만, 원국의 강한 식상금 기운과 충돌하면서 그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보다는 긴장과 갈등을 동반하게 되며 결국에는 한 방향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 이 명식 전체를 종합하면 원한령을 기반으로 감정의 왜곡이 형성되고, 무열령에 의해 인연의 지속성이 약화되며 배실령이 관계 내부에서 이탈을 유도하고, 혼재령이 여러 선택지를 동시에 열어두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관계가 시작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보다는 변화와 전환이 반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제 대운과 유년을 보면 을사대운과 을사년이 겹치는 복음 구조가 형성되어
동일한 기운이 중첩되면서 사건의 강도가 크게 증폭되는데 천간의 을목편과는 이성 인연을 강하게 끌어들이고 지지의 사화는 원국의 유금과 축토와 결합하여 사유축, 금국을 완성시키는 역할을 하여 식상 기운을 폭발적으로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음력적으로 사화는 배신령과 혼재령의 성질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원국에 이미 존재하는 유금 배신령과 축토 혼재령을 자극하여 관계 내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이중관계나 새로운 선택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또한 사화와 월지 해수 사이의 충은 감정과 관계의 충돌을 의미하며 무연령과 배신령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숨겨져 있던 관계가 외부로 드러나거나 갈등이 폭발하는 형태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이는 실제 상담자의 사연에서 나타난 동거 이후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드러나며 이별로 이어진 흐름과 정확히 일치한다. 불임사 음령관법 흐름으로 보면 신년지 상문지에서 이미 이별의 기운이 깔려있고 월지 양인지에서 관계가 시작되며 일지 병액지에서 관계가 병들고 시지 결합지에서 얽히는 구조가 형성된 뒤 대운과 유년에서 들어온 사화가 이 흐름을 자극하여 결국 관계가 폭발적으로 무너지는 형태로 마무리되는 흐름을 보인다. 실제 사건 흐름을 대입해보면 동거라는 형태로 결합지의 작용이 활성화되면서 관계가 얽히고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병액지와 배신령이 작동하여 균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을사대운과 을사년의 복음 작용 속에서 사화가 들어오면서 금국이 완성되고 배신령이 극대화되어 다른 인연이 현실화되며 사해충을 통해 그 관계가 외부로 드러나면서 결국 이별로 이어지는 과정이 형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남자에게 상담을 진행할 당시 가을 이후 특히 10월쯤 되면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 역시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만 궤에서 형제효가 너무 왕성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제3자 문제, 사람 문제로 터진다는 흐름만은 분명하게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결과를 맞춘 것이 아니라 문제가 터질 구조와 시기를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은 을사년 양력 11월, 음력 해월에 발생했습니다. 여인이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것이 들통났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남자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동거를 해도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얻은 궤는 신월 경술일에 나온 택수곤 궤였고 상효가 동하여 천수송으로 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궤는 작괴일 신월 경술일에 얻은 택수곤 궤로 상효가 동하여 천수송으로 변하는 구조를 보이는데, 곤궤는 본래 막힘과 궁핍, 심리적 압박과 환경적 제약을 의미하는 궤로서 현재 상황이 이미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상태가 아니라 억지로 유지되거나 버티고 있는 국면임을 나타내며, 여기에 상효가 동하여 천수송궤로 변한다는 것은 그 억눌린 상태가 결국 말다툼이나 갈등, 시비와 분쟁의 형태로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궤는 시작부터 동거를 통해 관계가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문제들이 점차 누적되어 결국 갈등으로 표출되는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전체 구조를 보면 세효는 초효 임목 처제로서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의미하고, 응효는 해수 자손으로서 실제 상대 여인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세효가 공망에 월파까지 당하고 있으며 휴수 상태에 백호까지 얹혀있는 것은 남자가 바라보는 관계 자체가 이미 안정적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상처와 부담이 내포된 상태임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 임목이 상효 미토 부모에 임묘된다는 점은 이 관계가 위쪽 구조 즉 현실 문제나 외부 환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본래의 생기와 활력을 잃어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응효 해수 자손은 월생을 받아 기본적인 힘은 가지고 있으나 일진 경술의 토 기운에 의해 극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상효에서 동하는 미토 부모가 직접적으로 해수를 극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감정 자체는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압박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그 감정이 지속적으로 억눌리고 있는 상태로 해석되며, 이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궤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부모효가 다수 출현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효 진토 부모, 상효 미토 부모, 변효 술토 부모 그리고 일진까지 부모 기운으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으로 부모효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부모효는 집, 공간, 현실 조건, 가족, 제도적 문제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동거라는 현실적 상황이 관계에 강하게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결국 이 현실 요소가 관계의 흐름을 좌우하게 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초효 임목 처제는 공망과 월파, 휴수라는 삼중 약세 상태에 놓여 있으며,
백호가 함께 작용하여 감정적 상처와 불안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가 인식하는 여자 또는 관계 자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특히 공망 상태는 실체가 약하거나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시작부터 현실과 기대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효 진토 부모는 현무가 얹혀있고 월휴 상태이면서 일진과 비화 관계를 이루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현실 문제나 숨겨진 상황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현무의 특성상 과거 문제나 감춰진 사정 혹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관계 요소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는 이후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3효 5화 관계는 청룡을 타고 있으나 휴수 상태에 놓여 있어 겉으로는 좋아 보이거나 기대감을 주는 요소가 있으나 실제로는 힘이 약하고 지속력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관계가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은 관계 속에서 책임이나 부담 혹은 갈등 요소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애매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사효 응효 해수 자손은 추작을 타고 있어 말과 감정 표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자리인데, 월생을 받아 기본적인 에너지는 있으나 일진에 의해 극을 받는 구조로 인해 감정 표현과 현실 상황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며, 주작의 특성상 언쟁이나 말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실제로 관계가 진행되면서 말다툼이나 감정 충돌이 점차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5효 유금 형제는 구진을 타고 있으며 월령과 일진의 생조를 받아 매우 강하게 왕상한 상태에 있는데, 형제효는 경쟁자, 제3자 혹은 동일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궤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다른 남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자리로 해석되며, 특히 왕상하다는 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현실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강한 개입 요소임을 의미한다. 구진의 특성은 질척거림과 끈적한 관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얽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형제효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나타내며, 결과적으로 기존 관계 내부에 또 다른 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상효 미토 부모는 등사를 타고 동효로 작용하여 술토 부모로 변하는데, 이 상효는 궤의 최종 결론과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자리로서 부모효가 동한다는 것은 현실적 조건이나 환경, 특히 동거라는 요소가 직접적으로 사건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미토 부모가 아래의 응효 해수를 극하고 있다는 점은 여자의 감정과 상태를 현실이 강하게 압박하여 결국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등사는 불안, 의심, 신경과민과 같은 심리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상효는 동거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과 의심, 갈등이 점차 증가하다가 결국 사건으로 터지는 흐름을 나타내며, 변효 술토 또한 부모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현실적 압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구조를 형성한다. 세효와 응효가 육합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은 두 사람 사이에 정이나 끌림 자체는 존재하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인연임을 의미하지만, 이 합이 곤괴와 송괴의 구조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결합은 안정이 아니라 얽힘과 갈등을 동반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결국 붙어있으면서도 계속 충돌하는 관계로 이어진다. 이제 이별의 원인을 종합하면 가장 핵심은 5효 형제효의 왕상함과 상효 부모효의 동작인데, 형제효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남자의 개입을 의미하며, 상효 부모효는 동거라는 현실 상황이 그 문제를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여 결국 숨겨져 있던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별 시기를 보면 응효가 해수라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해월이 되면 응효가 월건을 얻어 힘이 강해지면서 여자의 행동력과 선택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되며, 이때부터 숨겨진 관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고, 이후 자월이 되면 해수와 자수가 연결되어 수 기운이 극대화되면서 감정과 관계가 외부로 드러나는 힘이 강해지게 된다. 또한 자월에서는 원국의 토 기운과 충돌이 심화되면서 억눌려 있던 요소들이 터져나오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해월에서 시작된 관계 변화가 자월에 이르러 충돌과 폭로의 형태로 나타나며, 결국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들통나고 이별로 이어지는 흐름이 완성된다. 결론적으로 이 궤는 처음부터 동거를 통해 관계가 안정될 구조가 아니라 이미 내부에 존재하고 있던 제3자의 개입과 현실적 압박이 결합되어 갈등이 점차 증폭되다가 특정 시점의 사건으로 터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이별이 발생하는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연애는 감정으로 시작하지만 결과는 사주구조와 육효 구조로 끝납니다. 그리고 구조는 이미 그 안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불임사였습니다. 불임사.